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 에치슨은 태평양 지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극동 방위선을 발표했다.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에치슨 선언 6개월 뒤 북한이 남침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 파병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이 회의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1950년 초부터 소련은 스탈린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렇다면 에치슨의 극동 방위선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에치슨 라인의 진실은 무엇일까? (1950년) 초 미국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1950년 1월 12일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방어선이 얄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지나 필리핀으로 그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국과 대만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이었을까? 북한은 남침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에치슨 라인 선언으로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로 에치슨 선언 6개월 뒤 전쟁이 터졌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은 진실이 아니다. 에치슨 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고 전 세계는 평화의 무드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한 상흔이 극복되기도 전에 소련이 공산주의를 들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미국은 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딘 에치슨. 그는 1950년 1월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극동 방위선이라는 것을 처음 언급했는데 미 합참의 극동 방어 계획에 의거해서 일본과 필리핀을 미군의 방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에치슨의 연설은 에치슨 라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에치슨 장관과 한국의 국방이라는 문서에는 다른 사실들이 담겨 있다. 에치슨 선언에 따라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주장은 에치슨 선언의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 이유는 에치슨 선언 중 미국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보호할 것이고 유엔 헌장 아래 모든 문명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미국의 극동 방어 구역은 얄루산 열도부터 일본 그리고 류쿠 지역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류쿠섬 등의 중요한 방어 거점을 세운다는 것이고 이를 기점으로 태평양 방어 지역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한국을 보호하지 않겠어, 대만을 보호하지 않겠어라 하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미 합참에서 만약 이 지역에 공산화된 중국이나 소련이 불법 침략 야욕을 보인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전략적인 중요 지점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 에치슨 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에치슨이 언급했다는 극동 방위선은 경계선이 아닌 방위 거점이었던 것이다.
사실 북한은 에치슨이 말한 극동 방위선과는 상관없이 1947년부터 전쟁을 준비했다. 북한과 소련은 조소 군사협정을 맺고 이 협정으로 소련은 북한의 최신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전술 등을 교육하며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해온 것이다. 전쟁 직후 북한은 소련의 최신 무기와 탱크를 앞세워 빠른 속도로 남하했다. 그런데 북한의 남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된 것이 있었다. 바로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다. 유엔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72시간 만에 회의를 열었다. 한반도에 유엔군 파병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의 유엔군 파병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유엔군 파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소련이 만약 우리가 비토라고 부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걱정을 하긴 했죠. 그렇게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이 나왔다.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결의했습니다. 의외의 결과였다. 유엔 안보리에는 소련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일까?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소련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소련이 불참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모임에 소련은 1950년 초부터 스탈린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미국은 소련이 당당하게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걱정을 했지만 소련은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소련도 이것이 비밀스럽고 수치스럽고 불법이고 당시 이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안보리 의결에 안 나갑니다. 결석을 합니다. 그렇다. 소련은 북한의 전쟁 지원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북한 남침에 배후라는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이 앞세운 탱크와 전투에 사용된 최첨단 무기들 모두 소련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6.25는 북한을 앞세운 소련의 공산진영과 유엔군을 파병한 자유진영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6.25 전쟁 발발 후 72시간 만에 파병된 유엔군. 만약 에치슨 라인이 존재했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에치슨 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방위 거점일 뿐이었다. 유엔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그 증거다.